네, 반갑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조승원입니다. 예비교사를 위한 통일교육,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수학과 수학교육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가 오늘 강조할 주제 중에 하나는 수학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뭐 북한의 수학과 우리 수학이 크게 다를 수는 없겠죠. 그죠? 똑같이 1 더하기 1은 2일 것이고 구구단도 있을 것이고 뭐 같은 언어를 가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수학들을 공부할 텐데요. 수학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용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수학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수학 용어가 잘 쓰이고 있는지, 잘 정해져 있는지,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개요는 도입과 수학 현황을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고 교육 과정도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북한 수학 용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 단원으로 먼저 들어가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준비하고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같이 한 민족이면서 같이 붙어 있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인 왕래라든가 뭐 직접적인 연구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히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촬영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기 관련돼 있어 발표된 논문이라든가 보고서 등의 간접 자료를 제가 다시 공부해서 재구성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한 문헌들이 있을 때는 제가 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북한의 수학 교육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북한은 소련, 현재 러시아죠. 소비에트 연방의 한 일원이었는데 공산주의 사회의 모체인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소련은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했습니다.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일제로부터 이제 해방이 됐는데 북한은 소련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1970년대 후반부터는 주체자 사상이 교육 분야,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공부를 같이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학제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초등학교는 6세 이후에 이제 들어가서 6년 동안 12세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고요. 왼쪽이 이제 우리나라 학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게 되겠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의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2년 내지 6년제의 대학교를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북한인데요. 북한은 타가소를 다니고 유치원 2년을 다닌 다음에 우리와 똑같은 나이인 만 6세가 지나서 소학교 5학년에 다니게 됩니다. 소학교가 이제 우리의 초등학교인데요. 이거는 5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1년 정도 더 적게 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급 중학교를 3년,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 중학교를 3년, 그 다음에 이후에 대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북한은 원래 464,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최근 것이고요. 그 전에는 소학교가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464년제로 해가지고 유치원 이제 2년제인데 유치원 2년제를 높은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높은 반 1년 하고 소학교 4년 하고 중학교 6년, 그래서 모두 11년 동안 의무 교육을 실시되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을 결정한 이후에 지금과 같은 학제를 가지게 되었고 2013년부터 유치원 높은 반부터 고급 중학교까지, 그러니까 전부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고급 중학교 6년, 그래서 모두 12년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 현황을 간단히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웹에서 찾은 자료들인데요. 여러분들 흔히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것이죠. 인터내셔널 매스매티컬 올림피아드라고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에 보이는 이 검은 선들이 이제 이게 노란 선은 그 당시 참여했던 나라라고 하면 이 검은 선은 우리나라 성적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지금 3등, 4등, 3등, 7등, 1등, 그래서 주로 10등 안에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더 기록이 있는데 제가 최근 기록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수학
고등학생 정도들이 보통 참여하게 되는데 굉장히 뭐 초반에는 좀 보통이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이 정도인데요. 북한은 지금 참가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 1990년대부터 거의 참가한 것이 단데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92년까지 참가하다가 2007년으로 깜짝 뛰죠. 그래서 뭐 한 10년간 참석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여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4등, 6등, 4등, 14등, 5등으로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듯이 검은색이 주로 위에 상단에 분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죠. 수학 굉장히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SJR이라고 해서 그 국제학술지의 편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인 나라, 지금 여기 비교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24년 정도의 기간인데 25년 정도의 기간인데요. 미국이 79만 9,113편의 논문으로 가장 많고 2등이 중국이고 그다음에 독일 이렇게 쭉 나가서 우리나라는 12등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118등으로 263편으로 상당히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학 논문을 많이 썼다고 해서 수학 수준이 굉장히 높다 낮다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의 논문 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수학 논문이 양적으로 적은 것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동아사이언스 관련 기사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국방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렇게 북한의 체제에 필요한 것과 관련된 수학들을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학들은 뭐 요즘은 뭐 응용수학이나 산업수학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주로 순수 수학 쪽에 치우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많이 내고 그래서 또 국제학술지에 많이 발표되는 데 비해서 북한은 국방이나 전력 등 공업 분야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실용적인 수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2009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대한수학회에서 발간하는 대한수학회보라는 잡지가 있는데 2009년 5월에 한성철이라는 김일성 종합대 수학 및 기계공학과 교수가 중국 수학자와 함께 논문을 실기도 하는데요. 이게 북한 수학자가 한국 학회지에 논문이 실린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이 페이지를 관련해서 보실 수도 있고 동아사이언스 관련 기사를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의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 교육 과정입니다. 남북 간 교육 과정 총론 비교 전망입니다. 이것은 2015년에 하신 홍우조 님 외 그때 분들이 하신 연구 결과를 참조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가장 최근의 어떤 교육 과정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왼쪽이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 강령이라고 해서 김정은 체제 이후에 개정된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수를 먼저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는 우리 수학 시간이 800시간인데 비해서 북한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수학교는 821시간으로 우리보다 조금 많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유념해 두어야 될 것은 이게 5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800시간은 6년 동안의 800시간인데 비해서 북한의 821시간은 5년 동안의 821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중학교는 똑같이 이제 초급 중학교 중학교인데 우리나라 중학교는 374시간인데 비해서 북한의 우리나라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급 중학교에서는 무려 578시간을 수학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는 아니지만 뭐 거의 한 50% 이상 많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약간 좀 비교가 어려워지는데요. 우리나라는 공통 과목 수학이 136시간으로 배정돼 있고 선택 과목인 수학 1,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이 모두 각각 85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걸 다 택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의 고등학교에 해당한 고급 중학교는 368시간으로 비교가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대적인 것 말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전체 실수 대비,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뭐 국어 말고 뭐 수학도 있고 뭐 과학도 있고 막 여러 과목들이 있겠죠.
전체 시수 대비 수학 시수 비중이 초등학교에서는 15.5%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북한에서는 19%로 비율도 더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는 12.2%인데 반해서 우리가 북한에서는 16.7%로 역시 또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수를 봐서도 북한이 더 많고, 전체 시수 대비 시수 비중을 봐서도 북한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015 남한의 2015 수학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수학과 교수 요강의 비교라는 나기수 교수님께서 써주신 연구 결과를 저희가 정리해서 보면은요, 초등학교 수학 영역은 우리는 모두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의 소학교 수학 영역은 수화식, 공간과 도형, 양과 재기, 통계와 확률 초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와 연산 영역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수와 연산이라고 북한은 이제 수화식이라고 하는데요. 수와 연산 영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자리 자연수끼리 덧셈 뺄셈의 암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입니다. 두 자리 수와 한 자리 수의 곱하기 암산, 곱셈의 12단까지 암산은 북한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암산을 다루고 있지 않는 데 반해서 북한은 이렇게 암산까지도 다루고 있고요. 자연수의 덧셈 뺄셈에서 남한은 3자리까지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은 4자리까지 다루고 있고요. 남한에서는 두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 세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 두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 세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까지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은 세 자리수 곱하기 세 자리수, 네 자리수 곱하기 세 자리수, 세 자리수 나누기 세 자리수, 네 자리수 나누기 세 자리수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수와 연산 영역에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다루고 있다. 역시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은 내용을 더 많이 다루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이제 수화식 영역에서 이제 우리는 수와 연산 영역만 있는데 반해서요, 그죠? 북한은 수화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방정식을 중학교 이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방정식까지는 아니지만 문자와 식 같은 영역을 초등학교 소학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글자식과 방정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학교에서는 등식의 성질에 기초한 방정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항이라든가 이런 대수적 풀이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문자식은 우리가 남한의 중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반해서 북한은 소학교에서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 도형 영역을 보면은 소학교에서 사다리꼴 마름모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좀 북한의 소학교에서 좀 특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다루는 쌓기나무 활동, 쌓기나무 이런 기억나시죠? 쌓기나무 쌓아놓고 뭐 겨냥도 그린다든지 쌓기나무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활동들을 북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측정 영역에서는 남한에서 양감을 느낄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정확한 양을 다루거나 계산하기 때문에 어림 활동이 없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북한은 양의 측도 길이의 뭐 1m 30cm와 2m 70cm를 다루는 덧셈과 뺄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수학 영역까지 저희가 살펴보면요, 남한은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기하, 확률, 통계. 그다음에 북한의 초급 중학교 수학 내용은 수와 셈식, 관계와 함수, 공간과 도형, 통계와 확률, 문제 해결 이렇게 다루고 있고, 수와 연산 영역에서 모임의 의미와 3법, 모임은 여기서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루트 2 뭐 이런 값들을 필산으로 구하는 것은 북한에서만 다루고 있고요. 문자와 식 영역에서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1차 부등식, 분수식의 계산, 제곱근식의 의미와 사칙 계산 등은 남한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데 비해서 북한에서는 중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북한의 소학교나 중학교의 시수가 더 많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래도 더 빨리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수 영역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고요. 기하 영역에서는 북한에서만 다루는 내용 요소는 명제와 증명, 신뢰, 반례, 규율법도 다루고 있고, 증명의 원리와 방법, 도형의 변환, 축대칭, 평행 이동, 회전 이동 등의 변환, 원과 원의 관계, 원과 다각형의 관계, 입체 도형의 투영 등은 북한에서만 다루고,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는 남한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영역을 보면 공학적 도구를 이용한 자료의 정리와 해석, 중앙값, 최빈값, 산전도, 상관관계, 표준 표제 등은
남한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북한의 수학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약간 흥미를 위해서 연습 문제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풀어가면서 생각해 보면서 공부해 나가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 내용들은 제가 광주교육대 김익투 교수님이 작성해 주신 보고서 북한 수학 용어 살펴보기를 참고했고요. 그 밖에도 남북한 중등학교 수학교육의 통합방안 모색 우정호 방문한 2002년 연구 결과와 그 다음에 남북한 수학교육과서 영역별 분석 및 표준 수학교육과정 개발 연구 남북한 학교 수학 영어 통합방안 연구인 임재훈, 이경화, 박경희 교수님이 2002년 작성하신 논문, 그리고 오랫동안 용어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박교식 교수님이 쓰신 북한의 학교 수학 용어의 현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2005년의 결과들을 참조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더불어서 좋은 연구를 해주신 연구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의 수학 용어 중 팔매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팔매선 여러분들 우리 잘 쓰지 않죠, 그죠? 팔매선.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나요? 무슨 뜻일까요? 대림분수. 대림분수. 분수 같은데요. 데리고 있대요. 뭘 데리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다음에 시수. 갑자기 뭘까요? 숫자는 우리 수 이런 말을 쓰지만 시수 이런 말은 쓰지 않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북한의 용어들입니다. 팔매선, 대림분수, 시수는 북한의 용어고요. 우리는 이제 직각삼각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이 성립하는 거죠. 직각삼각형은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팔매선은요, 북한에서는 포물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는 이게 북한도 계속 용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예전에 제가 본 연구 결과에서는 팔매선을 포물선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보면은 또 다시 포물선으로 돌아가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금 용어를 자꾸는 아니고 바꾸고 우리도 저희가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바꾸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언어도 그러고 수학 용어도 그러고 바뀌게 되는데 북한에서 팔매선을 썼다가 지금 현재는 포물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팔매선이 포물선을 뜻하느냐? 여기 좀 재미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팔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돌팔매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던졌을 때 돌이 던져지는 어떤 궤적을 팔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돌이 이렇게 있을 때 던지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죠?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게 실은 포물선, 우리가 치면 이제 y 이퀄 마이너스 x 제곱 같은 것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공을 이렇게 똑바로 던지면 이쪽 방향으로는 어떻겠습니까? t에 관해서 등속 운동을 하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던졌으니까 물론 마찰이나 소리 에너지나 뭐 바람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등속 운동을 하게 되고, 이쪽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중력을 가지고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gt의 제곱 중력 가속도에 의한 t 제곱에 비례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t만큼 움직이고 있고 이쪽 방향으로는 t 제곱만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정확한 건 c가 들어가겠지만 마이너스 cx 제곱의 그런 포물선의 일부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면 포물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포물선을 팔매선이라고 이름 붙여 썼습니다. 재미있죠? 자, 대림분수는 우리가 이제 대분수, 예를 들면 1과 2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2분의 1이 데리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림분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충 조금 눈치를 채셨을 수 있는데요. 하나 더 설명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시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수인데, 소수는 우리나라가 두 가지 뜻을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3.14 하는 것도 1보다 작거나 뭐 3 이하의 어떤 수를 나타내는 소수도 있고요. 2, 3, 5, 7과 같은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가 없는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하는데요. 이 소수를 2, 3, 5, 7과 같은 이런 소수를 북한에서는 시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왜 소수를 시수라고 하냐면 이게 이 소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12와 같은 수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소수의 어떤 중요한 성질일 텐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북한에서 소수를 시수, 씨앗이 되는 수, 그러니까 어떤 다른 수를 시가 돼서 이거 나타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시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여기까지 이 세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한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한글 용어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수학 용어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는 말도 있습니다만 한자어입니다. 한글에서 남아있던 언어들인데요.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구라해서 대립문수라든가 시수라든가 팔매선을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항상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게 지금 포물선도 여러분들 팔매선도 현재 팔매선 쓰다가 다시 포물선을 바꾼 거 보면 우리나라 용어를 썼다가 우리말을 썼다가 또 다시 또 한문으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한문이 쓰이고 있다. 전부 다 100% 한글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직각삼각형은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약간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일관성 면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각형은 이렇게 직각으로 이루어진 이 사각형을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변이 다 직각인 이런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삼각형에서도 이제 한 각이 직각이면 우리가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걸 직삼각형이라고 불러야 맞겠죠. 그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걸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북한에서는 이거를 직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라고 부르니까 삼각형도 직삼각형이라고 불러야 된다. 일관성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제 특이한 면은 뭐냐면 이 삼각형의 이 3자를 숫자 3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어떤 상황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만약에 쓴다고 해도 직삼각형이라고 우리가 쓸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3 대신에 이제 숫자 3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북한에서 널리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우리는 뭐 숫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거를 그냥 우리 글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쓰는 데 반해서 북한에서는 숫자 3을 쓰고 삼각형, 숫자 4를 써서 사각형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어떤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되는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이 관련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북한은 수사 대신에 인도아랍의 숫자를 이용한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와 관련된 개념을 표시하는 말로 수사에는 예를 들면 하나, 둘, 셋이라든가 1, 2, 3이라든가 뭐 이런 기본 수사, 기수라고 하죠. 또는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으로 표현되는 서수사 또는 한 배, 두 배 이런 것들이 있는 배수사 등이 있는데요. 이런 수사에는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언어 기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그러니까 1, 2, 3 우리가 쓴 1, 2, 3과 같은 이 숫자는 1, 2, 3과 같은 숫자는 언어가 아니고 비언어적인 기호로 취급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통일이라고 할 때 그게 숫자긴 하지만 통일이라고 쓰지 우리를 하나라고 쓰진 않잖아요. 그죠? 통일교육 그러면은 통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쓰지 통 하나라고 이렇게 쓰진 않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 숫자 1, 2, 3은 기호이기 때문에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적 기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쓰는 단어에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게 우리나라 어떤 국어학자들의 국어적인 태도인데 반해서 지금 북한에서 보면 직삼각형 할 때 이렇게 숫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썼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이 숫자 3을 언어 기호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뭐 이게 학교에서만 쓰는 건지 그런 건지 제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3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비언어적 기호로 취급되는 이 기호를 수학 용어를 쓰는 데는 사용하고 있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수사에는 우리가 쓰는 수사에는
하나 둘 셋과 같은 한글 수사가 있고 1, 2, 3과 같은 한자에서 유래한 한자 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1, 2, 3과 같은 이것은 이렇게 대체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직삼각형 할 때 우리는 직삼각형이라고 하지 직셋각형이라고 하진 않죠. 근데 이 3에 우리나라 한글 수사인 3은 기호 아라비아 인도 아라비아 숫자 기호 3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만 하나 둘 셋은 또 숫자 3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어떤 북한의 수학 용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서 보면 예를 살펴보면 수사 대신에 우리가 쓰는 3, 4 이런 수사 대신에 인도 아랍 숫자를 이용한 용어를 적극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삼각형 대신에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숫자 3을 써서 삼각형이라고 하고 우리가 십진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십진수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도 있는데 자, 1, 4분구 여기서 보면 이제 1, 4분구도 만약에 이걸 있으면 1, 4분구 이렇게 써야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1, 4분구인지 14분구인지 이제 뭐 헷갈리겠죠. 아마 그래서 그냥 이거는 1, 4분구, 2, 4분구, 3, 4분구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구단, 구구표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또 구구를 쓰고 있고요. 이걸 구구표라고 숫자 구구표를 하면 이제 뭐 99라든가 뭐 이런 거 약간 혼동스러운 면이 있겠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칙산법 같은 경우에도 사칙산법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아마 이제 이건 한문으로 이게 다 내자가 그냥 한문으로 굳어져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각형식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안 배우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극형식이라고 하는데 복소수 나올 때 극형식 배우거든요. 여기 보면 삼각형식이라는 말을 쓸 때는 또 숫자 3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삼각형식이라는 걸 한 단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합동 조건 할 때 SS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합동이라고 하고 SS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SSS 조건이라고 하는데 세변 조건 이거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이라는 숫자를 안 쓰고 있고 그냥 세변 조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3은 숫자 3으로 바꾸지만 하나 둘 셋 하는 것은 바꾸지 않고 있죠. 그래서 세변 조건 그대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바퀴가 할 때 하나 둘 셋 역시 이것도 1바퀴가 이렇게 숫자 1을 쓰고 있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변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두 변수 방정식, 세 변수 방정식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외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숫자 1, 2, 3, 4 이런 것들은 그냥 인도 아랍의 숫자를 써서 북한에서 표기하는 일이 자주 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끔 나누임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쓰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그다음에 곁수, 곁에 있는 수, 이게 뭘까요? 뒷셈, 뒤로 하는 셈은 뭘까요? 앞셈도 있고 뒷셈도 있고 엿셈도 있을까요? 네, 재밌는 말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추측이 되셨습니까? 같이 한번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끔 나누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는 3으로 나머지 없이 떨어지죠. 나머지 없이 나누어 떨어지죠. 나누어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나누어 떨어짐이라는 말을 말끔 나누임이라고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최대 공약수는 가장 큰 공통약수, 최소 공배수는 가장 작은 공통 곱절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최대 공약수 하면은 약수 중에서 공통인 약수 중에 가장 큰 수, 그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공통인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거는 다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우리나라로 말로 풀어서 가장 큰 공통 약수, 가장 작은 공통 곱절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곁수는 우리가 예를 들면 2x 더하기 3 이런 표현이 있으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수를 우리는 개수라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 건 차수라고 하고 개수는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가리치는 말이 곁수입니다. 북한에서는. 이해되시죠? 네. 설명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는데 막상 들으면 생각해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산, 우리 이제 숫자 다 맞춰보고 검산하자, 확인해보자 할 때 검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을 북한에서는 뒷셈, 뒤에 하잖아요. 문제를 다 풀어보고 뒤에 한번 확인해보는 셈이다. 그래서 뒷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자음수.
글쎄요, 잦음수. 가장 잦은 값. 덧셈과 뺄셈, 북한에서는 덧셈과 뺄셈이라고 안 하나요? 네, 원은 원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잦음수는 빈도수라는 말을 썼는데 현재는 다시 또 빈도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빈도라는 말 알죠? 몇 번 나왔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점수라고 그러면 뭐 70점 맞은 학생이 3명 있다 그러면 70점 맞은 학생의 빈도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가장 잦은 값은 최빈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최빈수라는 건 통계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덧셈과 뺄셈은 더하기 덜기라는 우리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은 덧셈기와 덧셈 연산 모두를 더하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은 또 원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이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이게 원인데요.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경계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계와 내부를 포함해서 원이라고 하나요? 네, 이게 좀 혼동스러울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원을 처음 도입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교실에서 동그란 모양을 찾아봅시다. 뭐 그럼 시계도 동그랗고요, 뭐 접시도 동그랗고요, 연필도 동그랗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동그란 거를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동차 바퀴도 동그랗고요, 뭐 도름달도 동그랗고 이런 동그란 것도 다 원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조금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원이 이렇게 해서 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원의 내부 또는 내부와 경계를 전부 다 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에 가면은 정확히 배우는데 원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중학교에서 엄밀한 정의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우는 원은 이 경계만을, 이 둘레만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원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이제 그 학교 수학의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원래 원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원의 의미는 원의 둘레, 이 경계만을 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원의 정에 맞는 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거를 원둘레라고 합니다. 우리의 원 해당하는 것. 그리고 북한에서의 말하는 원은 이 내부와 경계를 합한 것을 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원과 북한에서의 원이 같지 않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쓰고 있는 어떤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꾸로 비례. 거꾸로 비례가 무슨 뜻일까요? 비례를 거꾸로 한다는 말일까요? 믿을 숫자는 무슨 뜻일까요? 꼭 맡기는 또 무슨 뜻일까요? 네, 다 이게 북한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네, 좀 갸우뚱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습니까? 자, 한번 또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꾸로 비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반비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비례와 반비례 아시죠? 우리 그래프로 나타내면 비례는 y=x에 해당하고 반비례는 y=x분의 1에 해당하죠. 그래서 커짐에 따라서 같이 커지는 거를 비례라고 하고 두 배 커지면 두 배 작아지는 걸 반비례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 반비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반비례 이걸 오른쪽을 이걸 반비례라고 하는데 이 반비례라고 하는 걸 할 때 커지는 만큼 작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y=x를 반비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커지면 이만큼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반비례인가 보구나 하고 오개념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비례라고 하면은 이 비례를 할 때는 x분의 1이 나타나는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꾸로 비례라고 했을 때 약간 오류가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저는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꾸로 비례가 더 낫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아마 이제 이게 반비례 비례가 이제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한글 용어를 더 많이 쓴다고 했죠. 북한에서는. 그래서 거꾸로 비례라는 말로 우리가 쓰고 있는 반비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믿을 숫자는 유효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측정 같은 거 할 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뭐 읽었다, 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만들었다면 유효 숫자는 소수 첫째 자리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유효 숫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거의 확실한 숫자다, 확실한 측정치다, 뭐 확실한 어림값이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에서는 이 말을 믿을 숫자, 역시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또 이제 국어에 관련돼 있는데 우리는 숫자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시옷을 우리가 쓰고 있고 북한에는 또 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학이 전공이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남한과 북한의 국어학자분들이 만나서 의논을 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꼭 맞기는 합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삼각형하고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움직여서 일체해서 비교해 봤을 때 각이랑 뭐 변이랑 그게 똑같은 거, 꼭 딱 일치하는, 꼭 일치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합동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요. 입체 도형이든 평면 도형이든 합동이란 말이 조금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합동의 의미는 모두 다 함께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뭐 합동 사무소라든가 합동 결혼식 이런 말을 쓰잖아요. 뭐 결혼식이 꼭 이 쌍하고 저 쌍이 일치해서 합동 결혼식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백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합동 결혼식이라 하잖아요. 합동의 일상적인 뜻은 모두 다 함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쓰는 합동과 일상에서 쓰는 합동이 일치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꼭 맞기는 들어보면 그렇구나, 이게 딱 움직여서 딱 맞기 때문에 꼭 맞기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현재는 또 역시 또 합동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들도 되게 재미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왜 이런 것들을 한자로 썼다가 다시 또 한글로 썼다가 한자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 어떤 것들은 그냥 또 한글로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교류가 된다면, 어떻게 교육학자나 뭐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분들이 교류가 된다면 한번 좀 더 살펴보고 의논해서 우리가 수학 용어를 정할 때 우리가 또 참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른 삼각형.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한글로 3이라고 쓰지만 북한에서는 숫자 3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뭔지 알겠는데 왜 바른 삼각형은 무슨 뜻일까요? 올바르지 않은 삼각형도 있나요? 바른 제형, 비슷한 제형은 뭘까요? 그리고 또 바른은 또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다음에 거꾸로 명제, 거꾸로 비례는 알겠는데 거꾸로 명제도 있네요. 거꾸로 안명제, 거꾸로 비례는 또 나왔네요. 거꾸로 비례는 무슨 뜻일까요? 한 똘의 마디는 또 무슨 뜻일까요? 되게 이제 또 역시 또 다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한글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정삼각형 할 때 한문으로 발을 정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 발을 정이니까 바른 삼각형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은 이제 올바른 삼각형. 근데 뭐 올바르고 그리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른 제형은 여기서 등변 사다리꼴, 제형이 사다리꼴을 뜻합니다.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을 바른 제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바른은 그러니까 뭐 올바르다는 게 아니라 길이가 같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꾸로 명제는 아까 거꾸리 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제에서 반대되는 거, 우리가 P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잖아요. 요 명제를 우린 역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거꾸로 명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는 P면 Q이다의 이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죠. P면 Q이다의 대우는 순서도 바꾸고 부정을 붙여서 not Q이면 not P이다인데요. 요거를 거꾸로 안명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거꾸로라는 건 이제 반대다, 반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꾸로 비례는 아까 설명드렸죠. 반비례의 뜻입니다. 그다음에 한 똘의 마디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동류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디는 우리나라 이제 마디 뭐 한 마디 두 마디에서 마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항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항은 이제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럼 이게 한 항이고 이게 한 항이고 이게 한 항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항의 뜻인데 북한에서는 이거를 마디라고 부르고 있고요. 한 또래 마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류항이 그래서 예를 들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3x다. 그러면 이 2x와 3x는 같은 x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를 한 또래 마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 좀 다른 면이 많지만 역시 또 여기 보면 특징은 북한에서는 또 한글 용어를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순환절. 그 무슨 뭐 개천절 뭐 이런 뭐 명절일까요? 순환절. 북한 수학 용어입니다. 모임 3법. 예, 법은 뭐 규칙 같은 것 같고 모임 뭘까요? 산법은 또 뭘까요? 예. 수 안 갖기식. 예, 또 깁니다. 한글로 된 것 같고 숫자가 같지가 않은 식인 것 같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겹풀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예. 대부분 또 역시 또 다 우리 법 빼고는 거의 다 절도 있군요. 예. 그 많은 것들이 한글화된 어떤 북한의 수학 용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눈치채셨나요? 네, 다 같이 한번 답을 볼까요? 네, 그래서 순환절은 순환마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414141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면 4하고 1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요걸 이제 순환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같은 숫자들이 순환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 요거를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순환절 이렇게 절이 마디라고 하겠죠. 절이 마디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모임 3법은 뭐냐면 집합의 연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랑 같다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A 교집합 B 합집합 C는 A 교집합 B 그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해서 배분 법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집합의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모임 3법 그러니까 모임은 집합이고요. 산은 연산의 뜻이고요. 법은 법칙이죠. 집합의 연산 법칙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다 풀어서 쓰고 있는 거고요. 모임 그림은 우리나라에 쓰는 벤 다이어그램 이런 A 교집합 B 그런 뭐 이런 것들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이거를 모임 그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수 안갖기식은 뭐냐면 숫자로 이루어진 부등식을 수 안갖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등식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부등식에 되니까 x 더하기 y가 뭐 z보다 크다든가 뭐 x 제곱이 x보다 크다든가 뭐 이런 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다 통칭해서 부르는데 북한은 이 문자로 이루어진 부등식과 숫자로만 이루어진 부등식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 안갖기식은 숫자로 이루어진 부등식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겹풀이는 겹은 뭐 겹친다는 뜻이잖아요. 풀이는 근, 해입니다. 풀이. 그래서 어떤 해가 겹쳐 있는 거. 그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2차 방정식 같으면 x 빼기 1의 제곱은 0 그러면 x가 1이 중근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1이 두 개의 중근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근에 해당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겹풀입니다. 겹쳐진 풀이 근이라는 뜻입니다. 해 풀이는 해 또는 근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뿌리식, 묶음 법칙. 뿌리식하고 묶음 법칙은 좀 이해가 될 듯도 하죠, 그죠? 갈아놓기. 이거 무슨 요리 시간도 아니고 뭐를 갈아가지고 넣나? 그죠? 무슨 뜻일까요? 무딘각. 이건 좀 쉽네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 중에 갈아넣기 빼고는 아마 여러분들 추측하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맞게 추측하시는지 한번 같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식은 무리식입니다. 무리가 여러분들 이제 무리식은 이제 루트 x 빼기 1 뭐 이런 것들 무리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루트 x 빼기 1인데 이거 영어로
루트잖아요. 예, 이거를 뿌리라고 번역을 해서 무리식 그러면 뿌리식을 으로 바꾸어서 북한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묶음 법칙은 결합 법칙인데 결합 법칙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하나 B 더하기 C를 먼저 계산하나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같다 하는 것을 뭐 덧셈의 결합 법칙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결합 법칙을 묶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묶거나 값은 같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묶음 법칙이라고 바꿔 부르고 있고요. 역시 또 한글입니다. 결합은 한자고. 자, 그다음 갈아 넣기는 대입입니다. 여러분들 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이 있는데 1이 0인데 뭐 x 대신 1을 대입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x 대신 1을 여기 식에 넣어 보자.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대입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대신해서 입력해 보자. 뭐 그런 뜻이죠. 한자인데 반해서 갈아 바꿔서 넣어 보자. 입력해 보자. 그래서 대입을 갈아 넣기라고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냥 갈아 넣기 하면은 무슨 뜻 전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갈아 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북한은 우리나라 말로 많이 바꿔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역시 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무딘각은 이렇게 무딘 거죠, 그죠? 이게 90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확실하게 이런 게 이제 무딘각이죠.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각을 우리는 둔각이라고 부르죠. 둔각, 예각 이렇게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무딘각이라고 둔각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잘 이해가 되죠? 설명을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탬각. 예, 보탬각. 알 것도 같죠? 그죠? 네, 뾰족 삼각형. 예, 알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옹군수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옹군수. 내려다 덜다. 뭐를 내려가지고 뭘 덜다. 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네, 같이 보죠. 보탬각은 보각입니다. 보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도의 보각은 60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30도, 60도를 합하면 90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충해 주는 각. 그래서 보각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보탬각. 30도에다 60을 보태면 직각이 되니까 보탬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뾰족 삼각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각형 숫자 3을 쓰고 있죠. 예, 뾰족은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 둔각은 무딘각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각은 뾰족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뾰족 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옹군수는 정수인데요. 예, 이거는 약간 이제 대립분수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3.14는 정수가 아니죠. 그죠? 3은 딱 단독으로 쓰여서 요거 혼자서 딱 알차게 자기 어떤 것을 딱 구성하고 있는 수죠. 그래서 요런 수를 알차게 잘 여물고 옹글하고 단단하고 그렇다. 그래서 옹글다. 우리 옹글다라는 표현을 구해서 쓰잖아요. 옹글다 딱 알맹이가 딱 알차고 딱 자그맣고 단단하면서 뭐 실속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정수 우리가 쓰는 정수를 옹군수 찌그러기라는 부스러기라든가 격가지가 없이 그냥 한 개가 딱 알차게 있는 수 그렇게 해서 옹군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들으면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그냥 처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용어인 것 같죠. 그죠? 이게 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다 보니까 역시 생긴 것들입니다. 내려다 덜다는 받아내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 빼기 8을 하면은 우리가 3에서 8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을 가지고 와서 없애고 13에서 8을 빼서 5를 쓰죠. 그죠? 예, 숫자 뺄셈 할 때 위에 10의 자리나 100의 자리에서 그 다음 자리 아래 자리 수로 받아 내려서 하게 되는 거를 받아내리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내려다 덜다라고 북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긴다, 우긴다도 아니고 어긴다. 네, 어긴다 무슨 뜻일까요? 자리길. 무슨 길이 자리가 났나? 네, 그죠? 무슨 뜻일까요? 네, 어긴다는 말은 꼬인 위치에 있다. 선이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어긋나 있는 상태를 꼬인 위치에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북한에서는 어긴다, 어긴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어긴 두 직선이 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자치 아까 이제 원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자치라는 건 어떤 점들의 집합,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어떤 집합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리길, 요 점들이 뭐 움직여가서 만들어진 길, 그래서 자리길이라고 북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북한 수학 용어의 큰 특징은 수사 대신에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직접 수학 용어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각형과 같죠. 그다음에 북한의 맞춤법에 따라 우리나라 두음 법칙 등의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아까도 봤지만 우리는 숫자라고 쓰는데 수자라고 쓰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는 수열이라고 쓰는데 북한에서 수열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미누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초기의 교육 제도라든가 다양한 이런 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읽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에서 외래어는 러시아 발음에 따라서 미누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미누스 플러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의 차이는 이건 어떤 수학적인 어떤 차이가 아니라 맞춤법, 북한의 맞춤법과 우리나라의 맞춤법이 다른 데서 나오는 어떤 것과, 또는 외래어는 우리는 영어 발음을 주로 옮겼는데 반해서 북한에서는 러시아 발음에 따라서 표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춤법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여러분들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훨씬 더 한글화가 더 많이 되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한글을 100% 쓰는 건 아니고 한자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우리도 좀 고민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을 썼을 때 어떤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한자를 썼을 때 어떤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의할 점이겠습니다만, 원과 같이 같은 용어인데 불구하고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서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 등을 통해 가지고 서로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 연구해 가고 성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똑같은 언어를 쓰는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수학 용어가 다른 것들도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시간 살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북한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우리식의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자로 썼다가 다시 한글로 바꾸고, 한글로 썼다가 한자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수학 영어를 정하거나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떤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수학 용어들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연구를 해주셨던 앞에 소개해드렸던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북한과 우리나라의 수학 용어를 비교해 보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수학 용어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수학 용어가 진짜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